김동현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화요일에 뵙다가 또 목요일에 뵙네요. 네, 그러게요. 네, 오늘은 혼자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잘 부탁드리면서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음, 시장은 일단 시장의 균형이 음, 워낙 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명운이 걸린 관련된 이벤트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온통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것이 가부의 어떤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들과 섹터들의 어떤 동반적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정치 관련주 중심의 흐름들 오늘 좀 차별화되면서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어제 정책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많이 되었다가 또 피해 업종으로 갑자기 둔갑이 된 그런 섹터들이 또 오늘 그 정치적 이벤트의 결과가 미확인이다, 불확실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다시 조금 반등 나오는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는 부분,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오늘은 코스닥의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무겁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아직까지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오늘 오후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금요일 날 그 저녁 시간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의 결과를 계속 주시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마지막 순서는 제가 담당합니다.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온라인 국거처 마지막 순서 맡고 있고요. 지금 전화 상담 위해서는 02-6676에 0361로 전화 주시면은 관련해서 잠시 문자 상담이나 채팅 상담 이후에 연결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으면서 상담 즉시 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도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파라나 파라나로 문자 주시면 또 그에 맞춰가지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솔직히 1시간 내에 좀 해드리기는 많이 어렵긴 한데 채팅창으로도 간곡하게 올려주시는 글들이 있으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음, 정말 몇 개라도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문자 상담 먼저 주신 것들이 있고 해서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 상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 또 전화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문자 상담 내용 몇 가지 좀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면이란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하셨는데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상태네요. 사실 이번에 좀 흐름이 엊그제까지만 해더라도 사신 가격 근처 흐름으로 있었는데 어제 오늘 좀 소위 이제 드론 관련주잖아요. 이런 쪽이 지금 아주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거에 입맛에 맞는 그런 섹터들은 올라가지만 또 그러지 않는 섹터들은 요새 올라갔던 것들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까지의 이 우리 사면의 행보는 위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어갖고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사실 가던 방향을 다 멈추고 어, 아래쪽으로 그냥 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기대하는 건 오늘 밤에 그 머스크라든가 앨런 머스크라든가 이런 그 정부 효율화 위원회 수장들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공화당 인사들하고 그 예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에서 마치 이제 지난주에 한번 크게 회자가 됐던 것처럼 방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의 보조금에 대한 이슈,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뭐 그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보조금도 다시 조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과 함께 예산의 감축 뭐 이게 이제 무인화 이런 쪽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면 내일 아침에는 드론이라든가 어 뭐 로봇 같은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7,200 원대 내외 정도에서 걸려 있는 흐름에서는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일단 맞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S-오일인데요. S-오일은 지금 뭐 사신 가격에서 오늘 뭐 밀린 정도의 가격 감안해 보면 뭐 아마 최근에 사신 가격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최근에 어쨌든 S-오일은 뭐 기름을 정제해 가지고 파는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명확하죠. 사실 유가가 오를 때 흐름이 좋고 유가가 내리면 뭐 정제 마진이 좀 낮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사우디 어떤 지분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우디의 어떤 아람코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뭐 사우디 자체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소 뭐 별로 그렇게 사우디 상황이 좋거나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뭐 그전에 원래 원대한 계획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축소 발표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다소 요새 뭐 중동 쪽의 전장 분위기도 요새 조금 이제 뜸해졌고요. 유가 부분이 어제는 잠깐 뭐 글로벌 이야기 조금 오르긴 했어도 대부분 하향 좀 안정화돼 있다는 차원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이슈는 없다. 뭐 다만 이제 연말 정도 되었을 때 고배당주의 역할을 할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로 봐서는 뭐 배당을 얻고 내년도에 정리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셔도 무방한 정도의 타이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 지금 정도 유지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구산업 말씀 주셨는데 이구산업은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어저께 출발하고 나서 잠깐 좋았다가 이제 말았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뭐 구리 스크랩 관련된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세 영향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중국 업자들이 미국의 구리 스크랩 수입을 뭐 잠시라도 멈춘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 때 시간에 단일가에서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뭐 KBI 메탈 같은 구리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런 이슈들이 뭐 이틀 3일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고 하루 그 전날 시간에 때 강하고 그다음 날 잠깐 좋다가 보통 하루 안에 소멸되는 그런 재료들로 보통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지금 뭐 구리 가격의 근본적인 강세. 왜냐하면 구리라는 건 사실 옛날부터 뭐 미스터 그 쿠퍼라고 해가지고요. 뭐 업황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대반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먼저 작동하는 성질의 뭐 재료다 이렇게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뭐 내년도의 흐름이 그렇게 막 세계 경제가 화랑을 띨 것이다, 뭐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강세 같은 것들이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뭐 미중 간의 갈등 이래 가지고 한번 소재로 작용을 할 때 그날 그날의 고점에서 플레이를 잘 하고 비중 축소 요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구리 관련주가 경기의 확장세로 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4,000원 밑으로 막 밀리고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하향해서 바닥을 다지는 만큼 4,000원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뭐 단기 매수 의견 드릴 수도 있겠고요. 5,000원 넘기 전에 또 단기 매도 의견 이런 식으로 짧은 매매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종목으로 지오리 에너지인데 이 종목은 뭐 오늘도 사실 변동성이 대단했죠. 최근에
뭐 바닥에서 1,000원도 안 되던 가격에서 지금 거의 한 더블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인수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인수되는 이벤트까지 있어 가지고 한 2,000원 내외 정도까지 흐름이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전형적인 약간 뭐 약간의 그 세력이 가미된 전형적인 뭐 치고 빠지는 그런 패턴의 종목이고, 사실 저는 뭐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인사이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 배 정도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시장에서도 뭐 지오릴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만큼의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회사가 아니래 가지고요. 최근에 올라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가까이 됩니다만, 무슨 에너지라고 그냥 얘기해서 뭐가 실적이 당연히 캐시카우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대비해서는 사실 뭐 재무제표도 좀 불량하고요. 실적도 없고, 이게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기업의 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밸류상으로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찾아보니까 뭐 냉난방 지열 관련된 그런 쪽으로의 뭐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뭐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실적이 너무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피인수 이런 이슈도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점수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신 가격이 아마 이번에 오르기 전에 전 타이밍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마 올 상반기거나 아니면 올 봄쯤에 사셨다고 하면 이 정도만큼 가격이 나온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신 가격 근처까지 2,200원대 그 흐름까지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짧게 문자 상담 몇 가지 응해봤고요. 지금 반가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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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종목은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컴퓨터요. 예? 컴퓨터. 아, 컴투스요? 네, 네. 사진 단가 한번 여쭤볼까요? 7만 원에요. 예, 예. 10%요. 7만 원이요? 예, 7만 원, 7만 원. 그 7만 원이요? 네, 네. 7만 원에 사셔가지고 딱 반값 될 때까지 들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손해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7만 원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잖아요. 7만 원이요? 예, 사신 가격 될 때까지는 절대 안 팔겠다는 의지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어느 예. 정도 올라오면은 저기 매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질 않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높게 사신 가격을 뭐 용케 잘 참아내셔 가지고 35,000원 부러졌다가 지금 5만 네. 원이라도 올라왔으니 다행은 다행인데, 네. 아직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의 단가는 뭐 근본적으로 컴투스가 게임을 잘 만들어서 히트를 네. 쳐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컴투스 홀딩스의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뭐 평가 가치가 높아지든지, 이런 두 개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지 다음번 타이밍을 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요만큼 요새 올라온 거는 코인의 힘이 커요. 게임보다는. 지금 코인이 뭐 오늘 아까 낮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장중 10만 불 돌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아랫골이 달면서도 양봉 정도 흐름을 나타내는 게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자체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뭐 코인의 가격을 가지고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본업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라도 탔으니 다른 게임주보다 좀 유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쨌든 10만 돌파한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연말에 많은 사람들은 뭐 11만 불, 12만 불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10만 불도 어렵게 통과가 된 만큼 아직까지는 탄력이 있다. 그리고 뭐 미국의 그 SEC 위원장도 친 가상화폐 인물로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흐름들은 미국에서 어쨌든 견인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고,
컴투스는 뭐 본업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컴투스 사실 그 프로야구 게임 정도밖에 없는데 뭐 비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올해 엄청난 인기 야구의 인기가 내년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로 보면은 컴투스의 어떤 지금 추세적인 상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제 생각엔 기술적으로는 지금 마디 가격 뭐 5만 원 정도가 일단 한번 도전을 해서 통과됐다가 이번에 이제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다시 내려온 거고 다음번 흐름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사이 흐름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수준까지는 일단 뭐 코인 시세를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하고요. 자, 예, 또 다른 전화 연결 요렇게 제가 뭐 가끔 이렇게 말을 들어보시면 제가 막 혼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려고 제가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얘기 들으셔도 절대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아, 다음번은 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참는 매매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 왜 그 어른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은 그 일부러 왜 욕쟁이 할머니 가게 가셔가지고 욕 먹으면서 약주 드시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카타르시스 느낀다 이러면서 자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전에 가만히 있어봐. 채팅창 한번 지금 또 여러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신데 채팅창에 올라오는 얘기들도 참고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채팅창 제가 오늘 우리 MC 분 없이 진행하잖아요. 제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올려주셔도 저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쁜 표현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선택이 되시지 이렇게 드라이하게 종목명하고 뭐 비중하고 매수 단가 이런 것만 올려주시면 제 눈에 안 밟히겠죠? 제 눈에 이렇게 탁 꽂히는 거 이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온 것들 조금 훑어보니까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종목명부터 쓰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일단은 후반부에는 조금 개인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올려주신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KN솔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도 이게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힘이 없어요. 뭐 사실 실적은 상반기 때 괜찮았거든. 이 회사 실적은 무난하게 좋은 편인데 그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최근에도 뭐 최근에 그 산업부에서도 액침 냉각이라든가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뭐 그 정책적인 그런 뭐 밀어주기 이런 것도 좀 한다 그러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해외에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그런 고성능 블랙엘 칩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가 바로 발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그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식 자체를 뭐 순행식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이런 액침 냉각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관련주로서 한 9월까지 조명을 받았던 그 흐름에서 약간 좀 이탈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단가 대비해서 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액침 냉각은 분명히 중요한 소재예요. AI가 앞으로 더 큰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발열 문제 잡지 않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뭐 KN솔이나 GST 또 LG전자 뭐 이렇게 이어지는 칠러 관련된 어떤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는 언제라도 뭐 용솟음 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해당되는 회사 KN솔이 뭐 회사의 그 기본적인 가치나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단계에서 놓치고 싶진 않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현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보유 의견으로 일단 밀고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만 해드리면 좀 섭섭하니까
바로 밑에 또 바로 올려주신 거 예, 한번 볼게요. 예. 네, AI 쪽 예, 폴라리스 AI입니다. 예. 뭐 사실 단가가 오늘 조금 그래도 강보합 정도 흐름은 나오는데 최근에 흐름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요즘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요 종목 3,000원 정도 초반 정도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하락이 조금 위태로울 뻔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그래도 아직은 좀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뭐 이스트 소프트를 대상으로 해서 AI 종목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환영할 만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폴라리스가 아니라 그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AI 데이터 처리 관련주들의 여전한 강세들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근간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한몫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뭐 AI 쪽은 사실 이번에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뭐 꿀렁거림 때문에 좀 조정이 있고 또 이스트소프트가 최근에 단기 과열 묶이면서 한 3일 정도 30분짜리 매매가 되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덜했는데 오늘 풀리면서 다시 좀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해졌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장 역할을 했던 뭐 종목이 건재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폴라리스 AI는 뭐 사신 가격 내외를 넘나드는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내일 정도 모레 정도 예정돼 있는 어떤 그 우리 시장만의 우리나라만의 고유적인 이벤트의 어떤 영향을 다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눌리느냐 아니면 사실 개별적인 지금 그 그래프 기술적인 모양은 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AI 이슈만 나와주면 한 번 더 튀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튈 경우에는 3,3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채팅창 두 가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짧게 나마 말씀을 드렸고요. 부지런히 하다 보면 또 채팅창 순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팅창 이제 했으니까 한동안 안 보겠구나 이러시지 말고 부지런히 올려주십시오. 저는 하다 보면 좀 속도감 있게 하면서 예, 채팅창도 자주 언급드리거나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예,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쪽으로 이제 화면을 돌려서 문자 쪽으로 요청 주신 것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인 STI가 있습니다. 예. 자, STI는 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여름 정도 지나면서 좀 부러졌죠. 이거 좀 장기적으로 지금 석 달 이상 장기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 이번 여름 이게 반도체 종목들 부러진 게 대부분 7월이에요. 예, 7월 달까지 시세가 뭐 STI도 좋았습니다, 사실. 작년 봄에 10,000원짜리가 40,000원짜리가 됐다가 지금 예, 갑자기 부러져서 한 15,000원까지 내려오고 막 이래 좀 큰 조정이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뭐 가격적인 조정은 원래 고점 대비해서 제가 그리는 프로테이지보다 더 좀 심각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줬는데 그냥 명목상으로만 반도체 소부장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분석이 약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지지 않았었네요. 상반기까지는 뭐 4, 50억 때렸었는데 3분기 때 10억으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200억 이상 냈던 순이익을 올해는 좀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4분기 예상이 110억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해 비해서 오히려 좀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최근에 주가 약세는 실적의 하향세 이거와 함께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 그 가격대는 충분한 조정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작년 1분기 때 올라가기 시작했던 가격대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실 가격이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주봉의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내려와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간 조정이 아직 불충분합니다. 각도가 아직까지 꽂히기만 했지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누워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뭐 요즘 같은 그 배터리나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뷰는 비슷한데요. 트럼프 정부 재취임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확정, 뭐 보조금 어느 정도 못 줘, 뭐 이런 식이든 아니면 그냥 대충 줄게, 뭐 이런 식이든 결정이 나는 수준까지는 조금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15,000원 내외 요 정도의 흐름이 내년 한 달 정도 흐름은 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사실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만큼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르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뭐 비중을 줄이실 필요도 없는 평온한 상태로 그냥 계셔도 될 것 같다. 가격적으로는 뭐 무리 없이 잘 들어가신 배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요. 네. 요즘 사실 뭐 자동차 쪽도 불안불안하죠. 관련해서 뭐 테슬라는 살려드리겠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되게 칼을 갈고 있는 느낌? 괜히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짠물 정책을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이 뭐 어차피 한 식구니까 뭐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얼추 비슷한 그 궤적을 따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200에선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단 버티기는 흐름이죠. 오늘 살짝 깨졌다가 다시 좀 복귀되면서 뭐 이 그래프만 보면은 사실 내일이면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뭐 웬만한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재료를 갖거나 재료가 없는 일반적인 종목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은 결국 또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보조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한 1개월 정도 좀 불안함을 안고 가야 되는데 가격적인 조정은 웬만큼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꽂을 것 같지도 않지만 갑자기 25만 원대로 뭐 쭉 올라갈 그런 모양도 아니라고 보고요. 24만 원을 뭐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짧은 수준의 등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인데요. 뭐 이름이 아름답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레몽레인인가요? 그게 이름이 아마 바뀌어서 얘가 됐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레몽레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띈 이름 뭐 다 아시는 분이죠. 어, 이정재 배우와 또 뭐 어떤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다가 뭐 구 경영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드랍하고 이정재 배우 중심의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는 흐름에서 일단 주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정세를 띠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뭐 경영 분쟁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됐고 원하는 대로 일단 매듭은 젖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뭐 사신 가격은 조금 이제 높은 가격인데 그게 아마 어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번 11월 중순에 그 뭐 분쟁 이슈 있을 때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은 일단은 뭐 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이 될 이슈는 없다고 보고 12월 뭐 중순이죠. 다음 주인지 싶은데 뭐 다음 주 말일 수도 있고요. 오징어 게임 2의 어떤 선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뭐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주인공을 맡고 있는 이 회사에 아마 지금 이사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약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몸값이 높아지고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걸 전제로 해당 주가의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데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뭐 K 그런 컨텐츠에서 올 연말을 기대하는 가장 큰 대작은 오징어 게임 2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뭐 환호를 받을지 아니면 전작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에 따라서 주가의 명암이 뚜렷해질 거예요. 사실 전작이라는 걸
그러니까 2부가 1부를 뛰어넘는다는 게 속설상으로는 꽤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뭐 우리 좀 비근한 예로 그런 범죄 도시 뭐 이런 게 1탄, 2탄 막 성공하니까 지금 뭐 시나리오가 8탄까지 이미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대성공을 벌이고 1, 2탄 정도까지 성공하면 뭐 그다음에 3, 4탄 이런 식으로 또 예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사전적으로 엄청나게 뭐 1의 성공을 가지고 2의 기대값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임박하면 조금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네. 자, 요 종목은 어제 오늘 좀 흐름이 되게 좀 명암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번 정부의 어떤 에너지 믹스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원전이 조금 강조되고 신재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도외시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최근에 사실 CS 윈드의 뭐 한 최근 2달 정도 궤적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다른 종목들 웬만해서 다 빠지는데 CS 윈드가 뭐 한 3-4% 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막 그 우리나라에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서 뭐 이게 아무래도 정국이 좀 수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정권의 어떤 그 기한이 과연 예정된 대로냐 아니면 중간에 잘리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어저께 주가들 움직인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번 정부에서 약간 핍박을 받은 그런 섹터라고 소위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카카오도 훨씬 셌었고 일부 뭐 그 통신 관련된 언론사들도 좀 강했고요. 또 하나 강했던 게 어제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었죠. 왜냐하면 내내 좀 예, 제약을 받았다, 뭐 압박을 받았다 이랬는데 이제 뭐 조만간 끝날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에너지 믹스의 정상화 이런 것들 좀 기대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어제는 오르고 오늘 또 내리니까 사실 그냥 뭐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7일 날 저녁에 지금 예고돼 있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꿀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사신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배팅이라는 게 투자를 하시는 개념이잖아요. 투기를 하시는 거면 그냥 내가 뭐 올인 아니면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윷놀이에 뭘 하나 던져가지고 뭐 유시 나오면 네가 다 가져. 근데 뭐 도가 나오면 네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하자고 주식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면 원래 사실 때 그런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내일 모레 예정돼 있는 그 정치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막 좋을 수도 있고 막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쪽에 사실 뭐 비중이나 배팅을 막 하는 거는 웬만한 분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이슈예요. 뭐 내가 맞춰서 뭐 말 그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부결이 된다 이러면은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가결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시는 건 뭐 그냥 합리적인 투자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장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내일 모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 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되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는 걸 원래 내가 취향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휘말릴 수도 있어 이런 관점의 종목들이 돼버렸거든요. 우연치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조금 취향에 맞춰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감사하고요. 네, 지금 문자 상담 좀 보여드렸고요. 네, 바로 전화 연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 네네. 감사드리고요.
예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늘은 저기 음. 대덕전자 네. 제가 조금 오래 들고 있었어요. 네. 저기 대덕전자 예. 네? 지금 네, 대덕전자 네네. 매수가가 29,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4,000 얼마 정도 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물을 타야 되는지 지금 네. 저번에 어디 방송 어디서 보니까 네. 대덕전자가 이스페스타시스에서 만드는 기판을 만들 예정이라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도 알고 싶고 이 상황에서 물을 더 타야 되는 건지도 예. 궁금하고요. 예, 매수가가 너무 사실 높아서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 이런 시간 사실 통화 연결하면서 이걸 뭐 장황하게 매수가가 말씀드릴 게는 높아서요. 없지만 예. 그런 것이 정말 궁금하시면 예. 대덕전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대덕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예. 이스페탈시스의 그런 MLB라든가 기판을 예. 대덕에서 갖고 왔고 만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요. 예예. 회사 IR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예예. 훨씬 더 근접한 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시간에 진짜 전화 주신 김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네. 얘기가 퍼뜩 생각나서 그러는데 네네. 지금 소중한 주주님이시잖아요. 대덕전자에. 그렇죠. 대덕전자에 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IR 담당자나 회사 담당자들한테 당당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나 전화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나가 아니라 소중한 주주님이라니까요. 우리 음.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나 뭐 예. 몇천 주 있어 뭐 이런 거 안 밝히셔도 돼요. 한 주가 있어도 어차피 네네.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소중한 주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밀사항 아니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예. 방금 말씀 주신 정도의 얘기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어렵게 뭐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 못 하겠다 이렇게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네. 아주 대범하고 뻔뻔하게 그냥 전화하셔서 대놓고 예. 물어보시면 예. 저보다 더 명쾌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거의 한 반값 정도까지 지금 예, 맞아요. 참으셨잖아요. 맞아. 예. 예, 혼나셔야 돼요. 예.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이게 진짜 뭐 이러고 싶으셔서 그런 건 절대 아니시겠지만 이제 네네. 다음번 어떤 걸 사시더라도 이런 정도로 방치하시는 투자는 정말 이제 하시지 말고요. 이제 정말 네네.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 네네. 종목 그냥 해결이 되시면 그 다음에 정말 정신 단단하게 차리셔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종목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네. 시가총액이 한 7천억대인데 네. 회사가 그냥 그래도 그냥 웬만큼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네. 한 1,000억 정도 내외는 벌어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재작년에 1,800억 벌었으나 네. 작년도는 200억밖에 못 벌었고 올해 지금 예상치가 280억이거든요. 이 네네. 정도면 사실 너무 사실 비싼 거죠. 이게 뭐 바이오라 꿈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네. 기판류라는 게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그 폰 같은 게 잘 팔리면 그에 달라붙은 뭐 기판이니까 그에 차차적으로 잘 팔리냐 안 팔리냐는 게 결정이 되는 거인데 네네. 뭐 280억대 정도 버는 것 같고 지금 내려와서 7천억이라고 하면 사실 때 1조 한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사실 너무 좀 무리스러웠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네. 다행히 내년도에는 한 600억대로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바뀐다고 하니까 뭐 네네. 지금 단가에서 굳이 뭐 내팽개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네. 비중이 아까 조금 높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25%. 네, 현금 물 좀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물 탈까요? 요거 어차피 제가 뭐 그런 폰이나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은 1월 달 하순돼야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네. 가격적으로 지금 가격은 굉장히 뭐 너무 굉장한 높아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데 네네. 지금 막 서두르실 필요는 없거나 아니면 예. 한 달 정도의 기간적인 개념으로 예. 한 20등분 해가지고 목표를 한번 채워보시죠. 하루에 다 타시지 말고 예. 내가 막 1,000주 정도 더 살 돈이 있으면 네.
하루에 50주씩만 사시는 거예요. 아, 매일. 그렇게 꾸준히 사보세요. 아,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예, 지금 제가 우리 전화 주신 김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다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요. 요즘 뭐 회사별로 좀 그런 컨택하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그게 더 제일 빠릅니다. 예, 저희들 뭐 사실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지만 2,500개 전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 뭐 즉시 답을 드리기란 굉장히 힘이 붙이고 어려운 상황인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좀 기술적인 거에 좀 많이 몰입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나 뭐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해요. 예. 지금 대기하고 계신 문자 상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대형주 쪽에서 질문이 또 들어오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지하실 파서 이게 1단이냐 2단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예. 다만 뭐 다행히도 문의를 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장기적인 하락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쪽이 워낙 뭐 LCD나 이런 쪽으로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이미 또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OLED도 지금 거의 근접했어. 일부분은 또 뭐 가성비로 막 접근하고 있죠. 이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쪽은 웬만하면 뭐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낙폭도 심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긴 맞는데 저라면 좀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눌렸으니까 언제 한번은 불같이 올라갈 섹터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2, 3년 전에 듣거나 최근에 들어도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그냥 어려워 얘기가 많거든요. 어려운데 주가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또 나라에서 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러지만 거의 우리나라 분위기는 띄워주는데 육성 자체에 대한 투자는 사실 그냥 민간이 대부분 하고 있는 뭐 얼마 전에 그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냥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뭐 산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중국의 굴기를 막을 상황에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적으로 10,000원이 깨졌으니 한번 반등 나오겠지 기술적 반등 이상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10,000원이 깨졌다가 잠깐 밑에서 올라오면 뭐 1,500원, 11,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 정도 흐름에서 정리하시고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길 기대하는 섹터인 건 맞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안 좋은 면들이 내재되어 있는 섹터라는 걸 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많은 한 2,500개 종목 중에 굳이 결정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디스플레이 섹터는 조금 후순위로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조금 민감한 종목인데 어쨌든 문자가 왔으니까 뭐 편견 없이 그냥 제가 증시 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랩이에요. 네. 뭐 안랩은 사실 평상시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안랩이 배포하는 그런 뭐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뭐 그게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이래 갖고 주가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뭐 그 안철수 의원의 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 국내 상장사 중에 그 안시성의 그 뭐 창업자라 그래서 안랩이라고 이름이 성으로 붙어 있는 회사는 아마 유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되게 특이한 거죠. 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도 어제 같은 날 뭐 변동성이 있었죠. 뭐 차기 잠룡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언론에서 적지 않게 거론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막 뇌동매매
갖다 붙여서 매매하는 거 이거 전혀 도움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봐서 지금 뭐 차기, 차차기 이렇게 순서를 따짐에 있어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상위권으로 분류되지 않으시니까 뭐 언젠가 또 뭐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거론의 순위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시라서 장중 변동성이 하루 이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감안해 보면 뭐 그렇게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막 붐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격대는 오늘 어제 움직임 속에서 단기 접근이 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어제까지의 그 양반의 화법은 다소 좀 독립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소신적인 행동이 정말 결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뭐 인물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이슈가 사라질 뭐 딱 뜰 때 잠깐 좋았다가 사그라지면 그냥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는 이벤트의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이 양반이 우선순위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이거나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맞겠고 뭐 사람 순위 바뀌고 그러는 거는 저의 뭐 판단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위기상 어떻게 될지 뭐 잠깐 좋을 때 요거 진짜 요만큼이라도 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요만큼 움직인 거 가지고 아유 만족해 이러고서 나오셔야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쪽 세계의 게임은 그렇잖아요. 늘 1등주에 1등 기업만 끝까지 남는 거지. 뭐 약간 후순위에 밀린 인물의 적당한 위치에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반발력이나 지속성이 좀 미약하다라는 거 감안하신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풍정밀은 네, 잠깐만요. 제가 목 좀 축이고요. 영풍정밀은 이거 이 회사랑 너무 다르네요. 지금 고려아연은 예, 주봉상으로도 오늘 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180만 원을 찍고 앉았는데 영풍정밀은 지금 예, 주가가 일단 뭐 지난 그 10월달에 46,000원 찍고 가격이 지금 많이 부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뭐 회사의 가치의 변화라기보다는 가격의 변화로 최근까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왜? 고려아연하고 영풍, MBK 쪽하고 싸우는데 그 약간의 지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키 회사로 한때 지명이 됐던 게 영풍정밀이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어쨌든 모아서 뭐 30%대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인가 3월 그 주주총회 전까지 또 계속 더 모으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고려아연 주가 자체는 막 날아가는데 영풍정밀이 갖고 있는 뭐 고려아연의 지분의 가치는 그대로죠. 그냥 폴드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안고 있는 지분이 뭐 승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 절정치가 지났단 말이죠. 얘가 더 사서 뭐 영풍정밀이 자체적으로 고려아연을 더 사갖고 뭐 내가 스스로 지분 가치를 높일 거야 이러는 게 아닌 바에는 지금 뭐 기존에 갖고 있다라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지금 시장에서 뭐 누구 개인이 갖고 있거나 하여튼 지금 돌아다니는 유동 주식들이 상수지 뭐 영풍정밀의 지금 지분 가치는 상수가 아니죠. 일단 고려아연 쪽인가 공개 매수해가지고 얘를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체적인 발광이 어려운 상태죠. 그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려아연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가치가 올라가 이런 거랑은 조금 무관하고 뭐 나중에 큰 싸움의 결과가 뭐 고려아연 현 경영층의 뭐 승리로 귀결이 되면 뭐 얘가 어떤 식의 좀 보람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고려아연의 가격하고 영풍정밀의 가격이 왜 똑같이 안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무리수다죠. 그렇게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뭐 이슈가 끝났고 얘의 어떤 평가 가치가 끝났다고 보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뭐 옛날 가격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이게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콘도 그런 이제 휴양 관련한 리조트 사업에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고 뭐 이게 어저께 왜 올랐겠습니까? 이거 뭐 답이 나와 있는데 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건 적어도 이제 이번에 어떤 전국의 싸움에서 야당 쪽이 유리해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걸로 뭐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일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그거 어저께 조금 올랐던 거 좀 무시하고 또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들은 사실 다 그 정치적인 이벤트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인물의 주요 발언이라든가 뉴스의 흐름이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재료로서 등장이 할 때마다 지금 짧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일 장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런 흐름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그런 거에 많이 좀 돼 있고 다만 이제 얼마 전에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는 아시겠지만 그게 아마 사셨을 때 단가 정도 근처인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뭐 대화 뭐 가능 이런 식으로 이제 참모진 쪽에서 좀 언급이 나오면서 급등이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곧 있으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신경 쓸 분야가 뭐 5만 가지 많겠죠. 그 중에 원 오브 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멘트가 하나 나오면 해당되는 그 뭐 관련주들 개성공단 관련주, 뭐 금강산 관광 관련주, 뭐 하다못해 뭐 철도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그날 세게 움직였는데 저는 조금 너무 이 우물가에서 김치국을 찾는 식의 너무 앞서간 반응 아니었나 그런 좀 판단을 드려봐요. 그래서 뭐 북미 대화가 언제쯤 재개가 될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게 지금 트럼프의 우선순위일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자체적으로 아난티가 리조트 사업 잘하니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괜히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가격이 급변동할 때 특히 사자 쪽으로 응하시는 건 극히 좀 경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보고요. 사실 가격과 또 과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만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뭐 오늘 하락 이후에도 또 어떤 정치적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급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잽싸게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